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추가 구조자 소식은 아직까지 잠잠한 상황입니다. 현장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희망의 끈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네, 이 시간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헝가리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고가 난 지 우리 시간으로도 꼬박 이틀이 지났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수색 작업이 좀 성과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 초동 대처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네. 초동 조치가 좀 미흡해서 또 시간을 놓쳐서 늘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더군다나 타국에서 좀 이루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특히 구조 작업 진행과 관련해서 국내와 비교할 때 좀 신속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보니 네네. 지금 뭐 관련된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초동 대처는 분명히 부족했지만 수순만큼은 좀 잘 이뤄져야 할 텐데요. 우선 사고를 전후해서 다뉴브 강의 모습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추모하는 그런 좀 침착한 분위기, 차분한 분위기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러니까 유람선 관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취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계획된 것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행하기는 좀 이제 무리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당국에서도 아마 금지 조치를 일단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그 주변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좀 정적이 흐르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또 유람선은 또 운행을 또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좀 보기 좀 사납다. 뭐 그런 이제 의견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어찌됐건 뭐 지금 전반적인 그 현지의 분위기는 현지인들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 온 관광객들도 좀 추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헝가리 외신에서 이 100년 유람선 관광 100년 역사 이런 참사는 처음이다. 이런 네. 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좀 예견된 인재였다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전 불감증 가장 좀 큰 문제였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현지 언론들도 인재라고 지금 명백히 지금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도 인재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배경도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깔려 있었던 거 아닌가. 결국 안전 불감증 그런 지적을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제로 그 유람선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 그 선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이런 사고는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네.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배 척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평상시 저녁 때 한 70여 척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작은 선박들만 있으면 뭐 그 작은 선박들끼리 충돌해서는 이렇게까지 침몰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작은 선박들과 큰 선박들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선체도 높고 그래서 이 함상에서 작은 배들이 또 잘 안 보인대요.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사고가 이제 좀 예견돼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관계 당국이 좀 개입을 하든지 해서 뭐 운행 시간을 조율을 한다든지 시차적으로 좀 이렇게 순차 출발을 하도록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또는 이제 일종의 전기편 비슷하게 뭐 분 단위로 이렇게 또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이렇게 운행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운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좀 미흡했던 부분으로 지금 이제 그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여행 성수기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곳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안전 조치를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말고도 사실은 이제 우리 이 국민들이 해외 관광을 가게 되면 예. 배를 타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배를 많이들 타지 않으면 타시죠. 네. 배를 타지 않으면 또 볼 수 없는 그런 절경들도 굉장히 많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배들을 타게 되는데 그 나라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그 안전과 관련한 그 어떤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뭐 한국에서 요구되는 만큼의 어떤 그 안전 장비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자, 그러다 보면 그냥 현지 그 상황에 맞춰서 거기 그냥 관광에 응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기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 좀 안전이 좀 불안해서
이 헝가리 가서도 이 배 안 타셨던 분들도 개중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지금 이제 결정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개연성은 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구명조끼의 위치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안전 관련 안내 사항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그게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런 선박 관련 좀 안전 기준은 이게 좀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 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형 선박들은 이제 다 그런 거를 하죠. 그러니까 대형 크루즈선 같은 경우도 운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안내도 사전에 하고 또 안내 책자도 비치가 다 돼 있고 또 안내 그 안전 장비도 잘 구비가 돼 있는 이제 그런 그 편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지역 단위 그 지방에서 이제 소소하게 운행되고 있는 이런 선박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네. 국가에서 설령 뭐 규정을 정하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이제서야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게 되고 또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도 규정 다 있고 하지만 또 은근히 안 지키는 그런 또 그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요즘에 뭐 이제 국내에서 어떤 여객선을 타거나 또 유람선을 타거나 하면 기본적인 안내를 해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명조끼가 뭐 저 의자 밑에 구비가 돼 있다라든가 네. 이런 설명해주고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비행기 탔을 때만큼 상세하게 안전장비를 어떻게 착용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내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규정상 그 배가 출발할 때나 또 이제 도착할 때 이런 때는 구명동의를 기본적으로 착용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안 지키는 경우도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사고가 대형 사실은 크루즈 선박이 전복되거나 이런 사고도 가끔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형 선박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소형 선박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실천 사실 의지. 예, 정말 중요한데 네.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성수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 좀 이렇게 실어 나르려고 하다 보면 그렇죠. 당연히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넘기게 되고 근데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번에 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이제 안전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안전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게 이제 안전 불감증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뭐 국가적으로 나름 이런 어떤 규정들은 다 있으나 보니까 이 해당 업체들이 실제로 이제 이 운행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안 지키는 것이 일종의 관례, 관행 네. 비슷하게 이제 돼 있었던 거죠. 예. 네. 일각에서는 빡빡한 우리나라 단체 관광의 어떤 특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예,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기후가 그러니까 날씨도 그렇습니다. 좋지 않았는데 예. 이런 거를 뭐 취소하지 못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빡빡한 일정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여행사들의 또 고충도 있더라고요. 여행사에 있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렇게 스케줄을 느슨하게 잡고 또 이제 하게 되면 또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한답니다. 왜 네. 거기를 생략했느냐, 빠뜨렸느냐. 그러니까 헝가리를 가게 되면 특히 부다페스트를 가게 되면 이 유람선 관광은 일종의 이제 그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코스 예, 야경은 반드시 봐야 하는 뭐 이런 이제 코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왔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게 또 고객들이 나중에 항의도 들어올 우려도 있고 하니까 여행사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그냥 강행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 거고 또 그 현지 이 유람선 운영 업체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손님을 태워야 자기네들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게 손실로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무리하게 좀 강행했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관행도 사실은 좀 앞으로 좀 바꿀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수색 작업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씨가 개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 몇 주 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뭐 유속도 빠르고 수심도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마 수색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세월호 때도 투입됐던 국내 베테랑 잠수사들이 또 긴급 투입되기도 네. 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도착해서 이제 보니까 현장도 둘러보고 했더라고요. 예, 예. 그렇고 또 지금 다국적 수색대가 좀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르비아 잠수부가 한 12명, 13명 정도
투입이 돼서 오늘 1차 가서 이제 간단하게 낮게 잠수를 해서 지금 상황은 좀 점검을 한 것 같고요. 네. 오스트리아 쪽에서도 좀 특수부대를 보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수중 탐사 경험이 있는 인력이 이제 투입이 되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는 갖춰졌는데 네. 지금 문제는 그 현장의 이제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네. 유속이 여전히 이제 빠르다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또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이 굉장히 탁하잖아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시야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수사들로 들어가서 들어가도- 손으로 더듬어서 이렇게 이제 보고 국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었죠. 네. 국내 같았으면 사실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잠수부들이 이제 들어가서 잠수대원들이 들어가서 수색을 아마 전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기는 또 우리하고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약간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또 거기 또 헝가리 또 현장 관계자들이 있는데 다 제껴놓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는 좀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오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그 잠수 요원들이 좀 투입이 돼서 네. 물속에 잠수를 하긴 했답니다. 그런데 금방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본 결과 이게 좀 수색이 좀 거군요. 어렵다라고 네. 생각을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더 걱정은 사실상 이제 수색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예.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 안에 생존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배 안에 어찌됐건 지금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현장에서 바로 이제 수중 요원들이 투입돼서 이제 구출하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제 실종자 중에는 이제 사고 당일날 그 급류에 휩쓸려서 그 하류 쪽으로 좀 내려가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단 말이죠.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갔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보니까 상당히 물살이 좀 센 상황이고 예. 그러면 이제 의외로 굉장히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일단 수색 범위는 기본적으로 한 30km 정도 하류까지 좀 넓힌 상태고 아시다시피 다뉴브강은 지금 여러 나라를 걸쳐서 가잖아요.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하류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금 협조 요청을 했고 그쪽 국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좀 수색 요원들을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제 현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우선적으로 좀 집중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수색이죠. 네. 그러니까 빨리 수색에 착수를 해야 하는 거고 또 생존자가 있다면 빨리 구해내야 되는 이제 그게 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과제는 이제 뭐 좀 유실되신 분들 또 이제 그 시신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미 사망하신 분들도 이제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신을 이제 그야말로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다 수습을 해 오는 것 그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다. 근데 당장은 일차적으로는 혹시나 이제 생존해 계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빨리 구해내는 것이 일단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고 경위도 당연히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헝가리 경찰에서는 크루즈 선장의 과실이 있는 걸로 보고 판단하고 예,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 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과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는 지금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 내일 그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발표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우리 내일 낮 시간 정도에 확인이 이제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하여튼 중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쪽에서는 보고 있다 그래요. 네. 그와 관련해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혹시 뭐 그러니까 자리를 비웠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에 이준석 선장도 그 사실은 그 선장이 있어야 할 정위치에 있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 그와 더불어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음주를 했다거나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아마 내일 그 헝가리 경찰의 발표를 들으면 네.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도 아마 이번 사고를 보면서 좀 많은 부분들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우리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어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이 사고가 있는 어제도 국내에서도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강에서도 그 유람선이 그 좌초하는 그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국내 안전 지금 뭐 정부에서도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우리는 과연 이 안전 조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번 일을 이제 겪으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뭐 전 세계 해외 여행 나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해외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 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뭐 예를 들어 뭐 해상 사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항공기 사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전에 우리가 겪었듯이 뭐 쓰나미 같은 그런 재해재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해외 그 재난 대응 매뉴얼 그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수색 작업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네.